네, 기본 강의 리뷰 테스트 3회 1번.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에 이제 속합니다. 문제를 보니까 정지마찰계수를 0.5라고 드렸고, 그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힘 F가 최소가 될 때, 그 최소가 되게 만들어주는 세타가 어떻게 되냐. 질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쨌든 물체가 미끄러지는 그 한계, 정지 마찰력의 한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 조건에 정지 마찰 계수를 주기도 했었고,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해결하십시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선 최대 정지 마찰력은 식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요 수직 항력만 먼저 표현을 좀 해볼게요. 수직 항력이 mg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분명히 이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려고 할 거니까 마찰력의 방향은 왼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중력이 있고요. 그리고 수직 항력이 있는데, 지금 F에 Y 성분이 있죠. 따라서 Y 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되죠. 수직 항력과 F의 Y 성분, 사인 세타 두 개 합한 게 mg랑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X 방향에 대해서는 최대 정지 마찰력도 정지 마찰력 중에 하나니까, 그죠? 자, 그러면 따라서 미끄러뜨리려는 힘이 F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리고 이때 정지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표현하면 되니까,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을 위에서 구한 값을 써줘야 되겠죠.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미끄러뜨리려는 힘이 f 코사인 세타에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우변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이 되면 미끄러진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그 한계치를 할 거기 때문에 같다라고 놓고서 점검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F가 최소가 되라고 했는데, 이 F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F를 왼쪽으로 당겨 와서 F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즉 이쪽이 이제 코사인 세타 더하기 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우변엔 μmg가 남고, 따라서 F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뮤 사인 세타 분의 μmg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최소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때의 세타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변이 세타에 대한 함수죠.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분자에 있는 거는 뮤, m, g 변하는 값이 없어요. 이건 다 상수예요. 그럼 이 코사인과 사인의 합성함수의 역수를 취한 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세타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고, f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게 아마 그래프가 그 이제 범위 안에서 0과 90도 2분의 파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아마 뭐 곡선으로 이런 형태로 될 거예요. 그러면 즉 f 프라임 미분을한 값이 0이 되는 요 지점이 최소값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만약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됐었다면 f 프라임 세타가 0이 되는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함수의 꼴로 나왔을 때 함수의 꼴로 나왔는데 그게 뭐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 쓰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고 그러면 거의 100% 가까운 확률로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값을 구해라 라는 뜻이 돼요.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게 물리 문제로서는 수학적인 내용이 많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좀 어렵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 이때가 최소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분자가 상수죠. 그러니까 원래는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를 이제 미분을 해버리게 되면은 분모 이제 제곱분의 분자에 해당하는 거 한번 미분, 분모는 미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게 분자가 상수예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체를 분수의 꼴을 그대로 미분을 하나 분모만 미분을 하나 0이 되는 값을 찾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설에는 요것만 딱 따로 떼가지고 얘만 그냥 미분을 했죠. 어차피 상수는 미분해봤자 0이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미분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뮤 얘는 코사인 세타. 이게 0이 되는 세타가 f를 최소로 만드는 세타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인 코사인 두 개 같이 있는데 쓱 보니까 나누고 싶죠. 탄젠트가 나오니까. 그래서 코사인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더하기 정지마찰 계수가 0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세타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세타에 해당하는 거는 아크탄젠트 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마찰계수를 0.5 즉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세타 값은 아크탄젠트 2분의 1 내지는 0.5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 문제 요거는 평형에 대한 문제죠. 왜냐하면 뭐 이런 상황이 만족이 돼서 정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문제 푸는 핵심은 힘 잘 표시해서 R자 힘은 0이다 이걸로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선은 중력을 표시를 먼저 좀 해보고 그 루트 3mg가 될 거고
다음에 F를 조금 당겨서 합성하기 좋게끔 표시를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수직 항력 하나가 남았는데, 그럼 걔가 요 루트 3mg랑 F 합한 거랑 크기가 같아줘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때 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경사 방향과 경사 수직 방향으로 축을 설정을 해서 분해해서 비교를 한다. 절대 안 된다까지는 아니에요. 절대 안 된다까지는 아닌데 이건 하면 안 되죠. 물론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옵니다. 즉 F의 경사 방향 성분과 mg 루트 3mg의 경사 방향 성분이 크기가 같고, 루트 3mg의 경사 수직 성분과 F의 경사 수직 성분의 합이 n과 같다. 나오긴 하는데 매우 복잡하죠. 즉 분해를 하려는 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힘을 분해해서, 벡터를 분해해서 생각하겠다라는 거는 그 힘이나 벡터가 분해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분해를 해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분해할 때도 축을 당연히 필요한 쪽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분해는 수직 X축, Y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게 현명하냐면, F방향을 X축으로 두고 중력 방향을 Y축으로 두는 게 현명하죠. 왜? 이렇게 해버리면 N만 분해해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결론은 R자는 0이다 쓸 거니까 X방향으로도 R자는 0 돼야 되고 Y방향으로도 R자는 0 돼야 돼. 이렇게 풀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F나 루트 3mg는 분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N만 딱 분해해가지고 생각하면은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그것만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가 지금 30도니까 여기 90도 마이너스 30도 60도 될 거고요. 여기 30도 되겠죠. 물론 이제 요 각도는 60도가 될 거고, 따라서 요 각도 30도가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각도는 자꾸 내가 약간 버벅거려도 해보셔서 능력치를 키워야 돼요. 요건 꼭 필수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각도 어디가 몇 도일까, 어디랑 어디랑 같은 걸까, 이런 건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n의 x성분은 30도 옆쪽으로 분해하는 거니까 옆쪽은 sin n, sin 30도는 뭐랑 같다? f랑 같다. 그리고 n의 y성분 세타 쪽으로 분해하는 거니까 코사인 30도는 루트 3mg랑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로만 그냥 풀어도 되고, 탄젠트도 조금 익숙해지면 좋기 때문에 해설지는 탄젠트를 먼저 그냥 팍 해버렸어요. F의 크기를 표현을 할 때. 거기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살짝 확대를 해보시면 요 길이에 해당하는 크기도 루트 3mg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러면 잘 보니까 요 각도가 또 30도가 돼요. 그러면 탄젠트 30도를 취하게 되면 루트 3mg 분의 F가 되죠. 그래서 F는 루트 3mg 탄젠트 30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 거 나누기 위에 거라고 하게 되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나오고요. n은 지워졌고요. 역시 루트 3mg 분의 f 이렇게 되죠. 됐을까요? 그러면 f의 크기는
탄젠트를 바로 취해서 구했던 뭐 따로따로 구했던 상관없고요. 그 f의 크기는 탄젠트 30도. 이거 막 헷갈려서 외우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30도 60도는 특수각이니까 이게 그냥 이 그림이 잘 떠올리면 이걸 그냥 떠올려서 하셔도 돼요. 그러면 1대 2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f는 mg가 된다. 그 다음 n의 크기는 이왕이면은 mg의 꼴로 표현하면 좋으니까 여기에서 구해버리면 끝나겠네요. 그럼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죠? 따라서 n의 크기는 루트 3은 지워질 거고 2만 넘어갈 거기 때문에 2mg가 되죠. 질문은 n분의 f를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연습 차원에서 축에 대한 거를 고정하지 말고 그 상황은 이제 문제 출제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나한테 편한 쪽, 즉 내가 손이 덜 가는 쪽으로 축을 설정을 하자. 분해를 꼭 해야 된다면 네. 네, 3번 문제 볼게요. 요것도 이제 2번하고 거의 같은 문제인데 기억번 바로 갈까요? P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R자임은 0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에 니은 디귿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에 걸리는 장력과 그 다음에 P의 중력 이 두 가지를 F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얘를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C에 걸리는 그러니까 C라는 줄이 없었으면은 여기 없었으면 그러면은 분해를 안 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C 없다라고 치게 되면 얘 이제 중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줄에 걸리는 거를 뭐 대충 T라고 하면 여기 이제 F 있고 이 두 개 합성한 게 mg랑 그냥 똑같아야 돼요. 그럼 특수각 30도 60도이기 때문에 1대 2대 루트 3이에요. 그죠? 이러면 굳이 분해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분해하려고 싹 맘먹었을 때 그 직전에 요거 꼭 분해해야 되나? 잠깐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힘이 4개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분해해서 X방향 합 0 된다, Y방향 합 0 된다 요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힘이 3개 있고 딱 직교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C쪽을 하나의 축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X성분, Y성분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A줄에 걸리는 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T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도 당연히 억각으로 30도가 될 거고. 자, 그러면 X방향 같은 경우에는 자, 왼쪽 방향이 T에 코사인 30도가 있고요. 오른쪽 방향이 일단 B에 걸리는 거 F의 코사인 60도 그리고 C에 걸리는 건 그냥 오른쪽 방향이네요. 그러니까 왼쪽 방향의 합과 오른쪽 방향의 합이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도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MG 하나 그려주고 그러면 윗방향에 해당이 되는 게 일단 T의 사인 30도 그죠? 그리고 B에 걸리는 거 F의 사인 60도 요게 아랫방향의 힘 중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해되실까요? 자, 따라서 여기로부터 T의 크기 구할 수 있겠고요. 그럼 요거 코사인 60도 2분의 1이고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죠? 그러면
뭐 한 번 더 써드린다면 t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f 곱하기 2분의 3이 될 거라. 따라서 t의 크기는 루트 3분의 3f. 한 번 지웠다 치게 되면 루트 3f 이렇게 되겠죠. t는 루트 3f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y 성분으로부터 mg를 역시 f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디귿일 거예요. 자, 그러면 t 같은 경우에는 루트 3f야를 알고 있으니까 x방향에 대한 정리로부터,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f 더하기 2분의 루트 3f, 요게 mg가 돼야 되겠죠. 이제 w라 그냥 표현을 할게요. 무게란 느낌을 살려가지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가 합해가지고 그럼 루트 3f가 역시 나오네요. 따라서 중력 mg의 크기도 루트 3f. 자, 그럼 니은번. 자, A가 천정의 벽을 당기는 힘, 요거는 뭘 물어봤을까요? 장력의 특징. 동일한 실휘의 팽팽한 정도가 똑같다면 모든 위치에 똑같은 크기에 걸린다. 따라서 P를 T로 당겼다면 또 이 실은 벽도 천정도 T로 당기겠죠. 그래서 어차피 같은 걸 구해라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무게라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 다른데 시험용으로는 중력이에요 라고 이렇게 짧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강의 때. 그래서 중력 대신에 무게라고 그냥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기역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맞고, 디귿은 틀렸죠. 기역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은 버스가 이제 오른쪽 방향의 가속도 A 운동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부에선 손잡이가 왼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잘 읽어야 되겠네. 지면에 대해서 정지한 사람의 관점에서, 즉 밖에서 지면에서 바라봤을 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포인트가 뭐죠? 얘가 보기에는 관성력을 몰라. 그러면 기울어진 채로 얘가 쭉 버스랑 같은 가속도의 운동을 한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답은 버스와 같은 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2번 아니면 3번이 돼요. 그죠? 근데 2번하고 3번에 관성력 표시 안 할 건데, 물체가 목적어인, 손잡이가 목적어인 거는 중력, 그리고 실이 당기는 장력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2번, 3번에 힘 표시는 둘 다 맞아요. 그죠? 자, 이거를 문제를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2번, 3번이 똑같은 거네, 지금. 그래서 3번을 좀 수정을 할게요. 3번 수정을 하고, 그래서 합력이, 알짜임이 손잡이의 질량 곱하기 버스랑 함께 똑같은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버스의 가속도, 요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한 복습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2번으로 하고, 3번은 제가 그림을 하필 똑같은 걸 해버려가지고 그림 및 내용까지도 요거는 좀 교체를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실 건데요. 요거는 그 관성 법칙,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관성력에 대한 부분이 거의 100%에 가깝게 이해가 돼야 문제가 깔끔하게 잘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개인적인 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이 뭐가 있냐면, 뭐 이런 조건에서 A가 봤을 때, 버스 안에서 봤을 때
질량 m인 물체가 정지해 있다. 그죠? 근데 A는 버스 내부에 있고 얘가 가속도 운동을 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A는 관성력을 표시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히 B 입장에서 밖에서 보는 거니까 관성력을 모릅니다. 그게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일단 뭐 B도 마찬가지인데 중력과 수직항력 A든 B든 둘 다 관찰할 거예요. 근데 A가 봤을 때는 뭐도 있냐면 이게 다르죠. 관성력도 있어요. 그러면 운동 방향은 오른쪽인데 이 버스의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 즉 빨라질 수도 있고 왼쪽 방향 즉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일까? 만약에 버스의 가속도 방향이 오른쪽이었으면은 그럼 버스 내부에서 관성력의 방향은 왼쪽이었을 거고 버스의 가속도 방향이 왼쪽이었으면 버스 내부의 관성력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죠. 그죠? 관성력이라는 건 크기는 MA인데 M은 물체의 질량 그리고 A는 시스템 가속도 요 A가 시스템의 가속도를 의미하죠. 그거랑 반대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랑 항상 반대 방향이야. 자, 따라서 A 입장에서 봤을 때 관성력의 방향은 오른쪽이 돼야 돼요. 왜냐면 분명히 대충만 그려도 N이 이쪽에 있고 MG가 이쪽에 있죠. 그럼 이 두 개 합성하면은 딱 왼쪽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른다고 쳐도 왼쪽에 어딘가로 나와요, 방향이. 근데 합이 0이 돼야 되잖아요, A 입장에선. 그러면 오른쪽이어야 돼요. 관성력이. 그죠? 그러니까 관성력 방향이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다? 버스의 가속도 방향이 왼쪽이었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가속도가 왼쪽으로 있기 때문에 버스의 속력은 감소한다. 맞는 걸로 골라줘야 되고요. 니은번에서는 그걸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크기까지. 그러면 크기까지 한번 가보실게요. 자, 저는 사실은 이제 약간 그 크기도 맞춰서 그림을 그렸는데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수직 항력과 MG의 합력이 삐뚤지? 정확하게 왼쪽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 관성력은 지금 의심의 여지 없이 플러스 X 방향입니다. 오른쪽. 그죠? 그 합이 0이 되려면 나머지 두 개의 힘의 합은 무조건 왼쪽으로 나와야 돼요. 즉 N이 MG 코사인이 아닐 겁니다. 여기서도.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실까요? 근데 어차피 A가 봤을 땐 요 크기나 똑같은 거죠. 그죠? B가 봤을 때는 제가 그 분홍색으로 표시한 관성력이 없는 것 뿐이고. 그죠? 그러면 요 크기를 바로 구해버리겠습니다. 그냥 F라고 표시를 하고. 그 크기는 어떻게 될까? 자, 연습을 좀 하셨으면 요 각도가 30도다. 요거는 요번엔 생략을 할게요. 자꾸 연습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탄젠트 30도를 취하게 되면 mg분의 f가 되죠. 따라서 f의 크기가 얼마가 되죠? mg 탄젠트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 mg가 되죠. 그럼 물체 질량은 m이니까 그죠? 그러면 가속도가 그러니까 지금은 B로 보는 걸로 할까요? 마지막 결론은
B로 보는 걸로 했을 때, 왜냐면 여기도 B라고 했으니까 B로 보는 걸로 했을 때 버스랑 동일한 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속도가 나와야 되고, 즉 왼쪽으로 R자임이 나와야 되고, 그 R자임을 지금 뭐라고 표시한 거냐면 F라고 그냥 표시를 한 거죠. 그죠? F의 크기가 얼마였냐면 루트 3분의 1mg였죠.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루트 3분의 1g가 되죠. 니은도 맞는 걸로 골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번. 질량이 2m인 물체 버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고 놨어요. 그랬을 때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물체가 버스 바닥에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게 좀 익숙한 느낌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1차원적으로는 자유낙하 할 때 루트 g분의 2h가 떠오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천장에서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분리되면서 바닥에 떨어진 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안에서 보는 게 훨씬 유리했던 문제를 한번 풀었고, 자, 요거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선택을 A로 할까 B로 할까? 자, 그럼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일단 최초에 이 EM짜리 물체는 출발할 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 A 입장에서 A도 멈춰있고 EM도 멈춰있고, G 입장에서는 자기 멈춰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출발하는 순간에 중력이 있고요, 관성력 반대로 표시했네. 관성력이 있죠. 그리고 그 관성력의 크기가 이제 가속도는 루트 1분의 g라는 걸 알았으니까 em 곱하기 루트 3분의 g, 루트 3분의 2mg가 관성력의 크기예요. 그러면 요 순간, 출발하는 순간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R자임이 이렇게 두 개를 합성해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정지한 물체가 있는데 R자임이 이 방향이야. 근데 그 R자임이 버스의 가속도 바뀌지 않고 중력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즉 관성력 바뀌지 않고 중력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얘가 크기 및 방향이 계속 일정해요. 그럼 정지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을 한다? 그럼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게 돼요. 자, A가 보기에는 이런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직선으로. 그리고 R자임 일정하고, 즉 가속도 일정하고, 등가속도 직선이죠. 그래서 A 입장에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설명만 일단 먼저 드리고,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 우선 A하고 EM짜리 물체하고 전부 다 버스랑 같이 운동하고 있으니까 요 떨어지는 순간에 버스의 속력과 같은 속력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죠? 근데 B에 작용하는 힘은, B가 봤을 때 EM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어요. 관성력 난 모르니까. 그러면 이거 무슨 운동이죠? 수평으로 던져버린 물체 운동이에요, 그냥. 그리고 요 높이가 h인 거고. 그러면 이 문제는 B 입장으로 푸는 게 편해요. 그냥 y 방향은 자유낙하니까.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B 입장에서 풀게 되면 중력 가속도 g의 자유낙하니까 y는 운동시간 루트 g분의 2h예요. 확인해 볼게요. A에 대한 것도 확인. 그러니까
실전이었으면은 B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그게 짧으니까. 근데 이제 비교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A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면, 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려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그러면 변이가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인데 등가속도 직선이니까 써먹을 수 있고요. 초기 속력은 0이에요. 그럼 역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역시 A분의 2 변이의 크기,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루트 G분의 2H꼴을 쓸 수 있죠. 그죠? 초기 속력이 0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요 경로의 길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연직 방향의 높이가 h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죠? 요거까지 이제 해서 대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각도랑 같은 값이죠. 왜냐면 R자인 방향으로 쭉 경로를 이동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로의 길이를 h를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R자임 구해야 될 필요 있고, 그래야 뭐 코사인을 취하던 사인을 취하던 b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R자임에 의한 가속도 필요하니까 요 R자임 합성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정확하게 X 성분과 Y 성분의 힘 두 개의 합성이니까, 그죠? 그럼 요때 요 R자임의 크기는 루트 2mg의 제곱 더하기 루트 3분의 2mg의 제곱이 되겠죠.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죠? 그럼 이때 2m만 앞으로 먼저 뺄게요. 2m의 제곱이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2m을 앞으로 빼버리게 되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g는 공통이니까 숫자만 보시면 2m 뺐습니다. 1의 제곱이 있는 거고요. 그럼 루트 3분의 1이 있으니까 제곱하면 3분의 1이 있는 거죠. 두 개 합하면 3분의 4. 근데 거기에 루트 씌울 거니까 루트 3분의 2 G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부러 2m을 뺀 것도 있는데 이게 가속도예요. 그죠? 이유는 R자임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인데, 그죠? 질량이 지금 2m이니까 가속도는 루트 3분의 2g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경로의 길이를 물체가 이동한 경로의 길이를 h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그 길이 s라고 해버리면 요 각도 이제 세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h하고 s의 b는 그대로 성립해야죠. 힘에서의 값하고. 그러니까 h 대 s의 b가 뭐랑 같다? 2mg 대 내가 지금 좀 전에 구한 거 루트 3분의 4mg랑 같다. 요 b랑 똑같다. 그죠? 따라서 s는 루트 3분의 2h가 되죠. 됐을까요? 그럼 이제 마무리 이거 쓸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가속도는 루트 3분의 2g 분의 2 곱하기 경로의 길이는 루트 3분의 2h. 그럼 어차피 루트 3이 지워지니까 루트 g분의 2h가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A를 선택했을 땐 지금은 기네. 따라서 올바른 선택은 B다. 그죠?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런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